안녕하세요. EBS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책 쓰는 트레이너, 운동 전문가 박정은입니다. 이번 강에서는 잘 먹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해요. 저는 크게 세 가지를 강조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단백질, 식이섬유, 그리고 수분입니다. 우선 단백질은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영양소이기도 한데요. 우리 몸의 기관을 구성하고 근육을 구성하며 호르몬 및 효소를 구성하는 등 신체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영양소입니다. 또한 영양소를 운반하고 면역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단백질은 식욕을 조절하는 요인으로서도 기능합니다. 탄수화물의 양을 조절하시기 어려운 분들에게 단백질의 섭취를 늘리라고 말씀드리곤 하는데요. 단백질은 탄수화물 섭취에 영향을 주고 이는 혈당 관리에도 중요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연구를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시드니 대학교의 영양학자 앨리슨 고스비 교수님이 시행한 연구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총 에너지, 그러니까 칼로리는 모두 동일하게 구성을 하고 단백질의 비중만 10%, 15%, 25%로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단백질의 비율 외의 요인에 대해서는 표준화를 하기 위해서 실험 대상자들의 입맛에 맞게 음식을 미리 맞추는 등 에너지 밀도, 다양성, 가용성 등을 모두 고려하고 식단을 구성하는 실험을 진행합니다. 이 실험의 결과 단백질 함량이 가장 낮은 식단으로 식사를 한 집단은 열량을 12% 더 섭취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12%는 세계 비만의 유행을 설명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인데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추가적인 열량을 간식에서 섭취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맛은 많은 정보를 포함하는데요. 그중 감칠맛은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다는 정보를 줍니다. 이는 인류가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던 생존 방식이기도 합니다. 감칠맛과 유사한 맛으로는 짭짤한 맛이 있습니다. 단백질을 제한한 집단의 사람들은 감칠맛, 짭짤한 맛이 나는 간식을 먹으면서 추가적인 열량을 섭취했습니다. 다른 연구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연구에서는 참가자들을 고단백 식사와 고탄수화물, 고지방 식사 집단으로 나누어 시기를 관찰했는데요. 모두 자유롭게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환경이었음에도 모든 사람의 단백질 섭취량이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고탄수화물, 고지방 식단을 유지한 사람들은 목표 단백질 섭취량에 다다르기 위해서 총 열량의 35%를 더 섭취했습니다. 이런 실험들을 보면 단백질을 섭취하기 위해서라면 음식을 더 먹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인류의 습성을 볼 수 있습니다. 과식을 자주 하는 분이시라면 단백질의 섭취가 혹시 너무 적은 것은 아닐까 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단백질은 어느 정도 먹어야 하는 걸까요? 무작정 많이 먹는다고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중년이시라면 전체 열량의 15%, 노년이시라면 전체 열량의 20%가 권장됩니다. 이는 최소 기준은 반드시 채우려고 노력하시고 조금 더 단백질을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단백질을 먹는 것이 좋을까요? 단백질은 다리가 적을수록 좋습니다 라는 말을 드리곤 하는데요. 소나 돼지보다는 닭이나 오리 같은 가금류가 좋고요. 닭이나 오리보다는 생선이, 그리고 생선보다 다리가 더 적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식물성 단백질인데요. 콩과 두부와 같은 식물성 단백질은 매우 좋은 단백질의 근원이 됩니다. 이제 다음 요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요소는 식이섬유입니다. 식이섬유는 음식의 부피를 만들고 포만감을 만드는 원천이 되는 요소입니다.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드는 소화요소로는 소화할 수 없는 복잡한 형태의 탄수화물을 만드는데요. 이는 당류와 녹말의 소화 흡수를 조절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또한 장내 미생물의 먹이를 제공해 장내 환경을 개선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장내 미생물은 먹이를 제공받은 보답으로 우리 몸에 필요한 주요 영양소를 생산하는데요. 이는 비타민 등이 포함됩니다.
또 우리 면역계를 돕고 창자를 건강하게 하고 심지어 정신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이런 식이섬유는 어떻게 섭취를 하면 좋을까요? 식사에서 식이섬유 섭취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려 볼게요. 우선 밥은 흰 쌀밥보다는 잡곡밥이 좋습니다. 콩이 많이 들어간 밥일수록 더 도움이 돼요. 그리고 야채 섭취를 늘리기 위해서는 생으로 된 야채만 드시기보다는 소화 흡수가 편한 익힌 채소를 섞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 나물처럼 조리하기 전에는 양이 많다가 조리를 하고 나면 한 줌이 되는 야채들이 있지요. 그런 야채들이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보카도나 렌틸콩도 좋은 식이섬유의 급원이고요. 만약 이가 좋지 않다거나 섬유질이 많은 질긴 음식을 드시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시면 수용성 식이섬유가 포함된 음료도 대안으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수용성 식이섬유는 너무 과도하게 섭취하게 되면 설사와 같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양만 섭취를 하시는 것이 권장됩니다. 좋은 식단을 얘기할 때 항상 등장하는 식단이 있는데요. 바로 지중해식 식단입니다. 이 식단은 약간의 변형을 통해서 질병 예방을 위한 식단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식단들의 하나가 고혈압 예방 식단 또는 퇴행성 질환 예방 식단 같은 것입니다. 지중해식 식단의 경우 무작위 중재 실험에서 비만, 고혈압, 당뇨병, 콜레스테롤 및 혈중 지질 상승, 인슐린 감수성, 대사성 대독소혈증, 우울증 및 인지능력 저하와 같은 대사증후군의 다양한 징후를 낮추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런 식단들은 모두 식물성 위주의 식단으로 잎채소와 과일, 그리고 유제품 등을 포함해 좋은 지방과 좋은 탄수화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저희는 한국형 지중해식 식단을 한번 구성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탄수화물을 구성하실 때는 흰 쌀밥보다는 콩이 들어간 잡곡밥으로 단백질과 식이섬유를 함께 챙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백질은 생선 단백질이나 두부, 계란 등을 사용하실 수 있어요. 반찬은 나물과 해조류 등으로 식이섬유와 미량 영양소를 채우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지요? 다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찌개나 국처럼 소금이나 간장이 많이 들어있는 국물류입니다. 국물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식사를 하시는 편이 나트륨 섭취를 조절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는 건더기를 두부 같은 단백질 급원과 배추 같은 식이섬유가 많은 야채로 구성을 한다면 이 또한 훌륭한 한 끼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식단은 운동을 하는 것만큼이나 유익합니다. 건강한 식단과 함께 운동을 하신다면 둘 중 하나만 하시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좋은 식사는 운동 수행 능력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 요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요인은 수분인데요. 수분이 중요한 이유는 노화가 진행될수록 갈증을 느끼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보통의 성인은 몸속 수분량의 약 2%만 줄어도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4%가 손실이 되면 피로가 생기고요. 12% 이상의 손실이 있을 경우에 무기력, 어지럼증, 경련 등 증상들이 발생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노년기가 되면 이런 갈증에 대한 감지가 쉽지 않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탈수에도 더 쉽게 노출이 되고요. 수분의 권장 섭취량은 0.03리터 per kg입니다. 즉 50kg인 분이라면 1.5리터의 수분 섭취를 권장한다는 뜻인데요. 근육량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섭취하는 물의 양을 정하기보다는 소변색으로 탈수의 여부를 가늠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피부를 당겨 되돌아오는 속도로 탈수 정도를 가늠하기도 합니다. 소변의 횟수와 양이 줄거나 소변을 봐도 시원치 않은 느낌이 드신다면 탈수를 의심해 볼 수도 있고요. 특히나 무더운 여름의 경우에는 의식하지 않아도 호흡과 땀으로 수분이 계속 배출되기 때문에 조금만 움직여도 탈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탈수는 인체의 기능을 떨어뜨리고 운동 능력 또한 떨어뜨립니다. 몸의 60%가 수분이라고 말을 하지요.
근육도, 근육을 싸고 있는 근막도, 관절을 부드럽게 하는 활액도 모두 많은 양의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드러운 움직임을 위해서도 수분이 필요하고요. 강한 움직임을 위해서도 수분이 필요합니다. 수분의 큰 부분은 음식으로 섭취가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공식의 양을 전부 물로 드시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하루에 딱 500ml 하나로 시작해 보세요. 매일 500ml를 잘 챙겨 드시면 물을 챙기지 않을 때보다 훨씬 더 활력 있게 지내실 수 있을 겁니다. 혹 체중 감량 때문에 걱정인 분들이 계실까요? 이분들은 식사 전에 물을 충분히 섭취하고 식사를 시작하는 방법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수분 섭취도 챙기고 식사량을 조절할 수도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현재 운동을 바로 시작하기 어려우신 상황이라면 식습관부터 개선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무엇을 시작하시든 건강을 선택하신다면 즐거운 노년을 보내시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노년을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서 도움을 받는 방법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